경술국적 제대로 알기. 민씨 척족의 거두였던 국내부 대신 민병석. 경술국적은 을사오적, 정리칠적에 이어 경술년인 1910년 8월 29일에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찬성. 협조의 문자 그대로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반민족 행위자 매국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두 8명이지만 이완용, 고영희, 이병무, 조중응, 박타수는 을사오적과 정리칠적에서 다뤄 경술국적에서는 민병석, 윤덕영, 조민희의 3명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석은 여은 민씨 가문으로 1858년 12월 12일 충남 회덕에서 태어났는데 원래는 감찰공파 공조참의 민관식의 아들이지만 산방파 민경식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1879년 문과에 급제해 1880년 예문관 검열로 벼슬길을 시작했는데 1882년 이모군란 때 위험을 무릅쓰고 명성황후를 호위한 공로로 민씨 척족 중에서도 핵심에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민씨 척족을 대표해 탐학을 자행했는데 1884년 성균관 대사성 승정원 도승지를 겸임하면서 갑신정변 이후 민흥식과 상의의 장은규를 일본에 밀파해 망명 중인 김옥균을 암살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 전권공사 웨베르가 경성에 있으면서 궁중의 세력을 키우려 하자 청나라는 구금하던 흥선대원군을 돌려보내 러시아 진출에 대비하려 했고 흥선대원군은 청나라의 지원을 받아 명성황후에 대항했습니다. 민병석은 교묘히 정쟁의 와중을 피해 2년 동안 칩거하다 1888년 다시 예조참판에 임명되었고 규장각 직제학, 동지돈령, 강화유수 겸 유경공원 판리를 거쳐 11월에 평안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1894년까지 평양부에 머물렀는데 이때 악화인 당호전을 무수히 발행해 조병세의 탄핵을 받았고 재직하는 수년 동안 순량한 백성을 죄주고 재산을 박탈해 서민들에게는 악귀처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중에는 흥선대원군의 밀서를 받아 청나라의 장군과 내통해 일본 세력을 축출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1895년 초 원주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삼국간섭 이후 다시 명성황후 세력이 살아나면서 사면되었지만 민씨 척족들은 특히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비명응사한 이후 급격히 세력이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척족이 쇠퇴하는 시기에도 민병석은 국내부 대신에 앉아 과거 자신이 압박하던 일본당과 손잡고 러일 전쟁 이후에도 시류를 타게 됩니다. 대한제국기에는 탁지부 대신 표운원 부총재, 원수부 검사국 총장, 헌병대 사령관 등의 요직 외에도 대한천일은행 종로 직조사 등의 회사 경영에도 참여한 대표적인 관료 자본가였습니다. 주마등같이 동요하는 파란중첩의 조선 정계에서 민병석은 한 걸음도 위험하지 않게 시종일관 관세간에 처한 인물로서 처세술에 비범한 재간이 있었습니다. 1905년 7월 일본국 시찰을 하는데 시찰은 명목일 뿐 사실은 운동비 10만 원을 갖고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조선 왕실의 최고 고문으로 초빙하려 교섭에 나섰던 것입니다. 표운원 총재 민병석, 법부 대신 민영기, 시종 원무관장 조동윤 등 20여 명이 장차 그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자 일본 제도 시찰을 도모했습니다. 이때 민병석이 고종에게 일본 관리로 한국에 와 있는 자들은 세력을 믿고 전횡이 극심하니 일본 유명 인사인 이토를 초빙해 경성에 있게 하면 그런 일본 관리들의 사사로운 행동을 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멍청한 고종이 이를 받아들여 몰래 일화 10만 원을 민병석에게 주어 운동비로 삼게 하고 민영기, 조동윤, 중추원찬의 민상호, 외부협판 윤치호 등과 함께 제도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도쿄로 가게 했습니다. 이후 울사조약이 맺어지자 민병석은 1905년 12월 육군부장에 올랐고 1906년에 표운원 총재, 시종원경견내 대신 제도국 총재, 제실제정회의 의원 등을 역임했고 1907년 대운 이화대수장을 수여받습니다. 또 정리사변을 피해 영친왕, 이토 통감과 함께 일본으로 갔다. 1908년 그 공로로 서성대수장을 수여받았고 1909년 2월 특사로 일본에 가서 일본 우길동화 대수장을 받습니다. 1909년 1월 17일 이토와 친일 대신들은 남방 순행이라는 명목으로 순종을 부산까지 데리고 갔는데 이완용이 이토의 지시를 받고 고영이 이재곤을 유도 대신으로 삼고 조칙을 만들었습니다. 대신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 조칙이 선포되자 깜짝 놀랐는데 이에 일본인들이 순종을 협박해 일본으로 데려간다는 말이 전국에 퍼졌고
순종이 부산항에 닿자 부산의 일반인과 상인들 수만 명이 어가를 저지했습니다. 순종이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 함대를 타려고 할 때 항민들은 모두 5척에서 6척의 배를 몰아 군함을 둘러싸고 우리 황제께서 잡혀가시는 것은 볼 수 없다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순종을 모시고 왔던 여러 대신들이 애써 타일러 겨우 그치게 되었고 1월 23일 순종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당시 일본인들의 음모가 정말로 순종을 납치하려 했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목뿐인 순종 황제라도 장차 합방의 짐이 될까봐 일본에 데려다 놓으려는 계책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략이며 이 계획에 이완용과 함께 민병석은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병석이 이토 초빙 운동에 헌신한 대가로 출세가도를 달린 만큼 1909년 10월 26일 만주의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 이토가 저격 살해되자 가장 놀란 것도 그였습니다. 정부는 이토의 장례식 조문사절로 박재빈, 김윤식과 함께 국내부 대신 민병석을 특파했는데 조문사절 일행이 도쿄에 도착했을 때 일본인들은 노한 것이 아직 풀리지 않아 험악한 분위기로 이들을 대했습니다. 한 일본인은 경찰의 엄중한 경호망을 뚫고 이들 일행에게 협박장을 보내 이토가 이미 암살되었는데 무슨 놈의 조문사절이냐고 했고 민병석 일행은 천왕 아련도 못하고 장례식이 끝나자 쫓기듯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고종은 이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웃었다는데 일본 경신은 소문을 듣고 말의 근원과 진위를 조사한다고 대궐의 나인들을 신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종 이용환이 고자질을 해서 일본인들에게 아첨하려 했다고 했는데 민병석은 이토의 죽음이 청천벽력 같았을 것이고 고종은 통쾌하게 여겨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1910년 한일합방에 찬성하여 경술국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한일합병이 되자 54세의 나이에 일제로부터 자작의 자기와 은사금을 받고 이황직 장관과 중추원 고문을 지냈습니다. 민병석은 한일합방을 그냥 찬성만 한 수준이 아니라 윤덕영과 함께 이완용, 데라우치 마사다케의 회의와 사주를 받고 조정에서 병합반대론을 무마 조정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정부 대신 담당이 이완용이었다면 민병석과 윤덕영은 궁중 담당이었던 것인데 1912년 메이지 덴노의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그가 고종 독살설의 핵심 인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조선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에게 뜻을 전했고 하세가와는 고종을 찾아가 이를 전달했으나 고종이 수락하지 않자 이를 감추기 위해 윤덕영, 민병석 등을 시켜 독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송병주는 이것에 대해 윤덕영, 민병석 등이 태왕을 독살했다는 풍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혀 진상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1933년 2월 기준 3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할 정도로 거부였는데 당시 경성사범학교 출신 교사의 초임 봉급이 40에서 50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358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가진 대표적인 조선인 대지주의 한 명으로 꼽히었고 자본을 투자해 모 회사 사장이니 고문이니 하는 직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방종, 자본 전환의 실패, 근대 경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었는데 특히 1935년 보유했던 토지 대부분을 잃고 1930년대 말까지 그동안 보유했던 토지의 95%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1925년부터 1939년까지 15년간 중추원 고문을 지냈으며 1939년 중추원 부의장이 되었다. 1940년 8월 6일 일본 도쿄의 병원에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노년기에 차남이 고등문 관시험에 합격하고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는 모습까지 보고 죽었는데 부인 4명으로부터 아들 2명, 딸 4명을 뒀습니다. 장남 민홍기는 대한제국 시기에는 황실에서 일하다 아버지의 사후인 1940년 11월 15일 자작자귀를 습작했고 남동생 민복기와 무려 30세나 차이가 나고 차남이 민복기입니다. 차녀 미니머는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재학하며 글재주가 뛰어났다고 하고 1929년 당대의 부유층들과 귀족들이 결혼식을 올리던 조선호텔에서 결혼했다는데 이후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절친 이완용처럼 서유에 능했다는데 실제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친경기념비와 평안남도 중화군의 고구려 동명왕릉비에 글씨를 쓴 사람이 민병석입니다. 민병석 저택에서 강도짓을 한 민병년과 사법파동을 일으킨 민복기
1929년 4월 15일 여흔 민씨 척족이자 이 집안 대표적 친일반 민족행위자 민병석 저택에 강도가 들었는데 서울 경운동 저택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낼 때 친족 간의 불화로 발생한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은 사촌인 역시 반민족 친일행위자인 민영식 남작의 아들로 민영식은 충주 목사를 하면서 이모군란 당시 민비의 피신을 호종했습니다. 민 남작은 민병석의 기대 사는 인물이었는데 그가 일찍 죽으면서 아들 형제 6은 당숙인 민병석의 빌부터 살았지만 그들이 허랑방탕해 민병석이 내친 모양입니다. 범인 민병년의 형이 아우 민병년은 보통 학교도 못 나왔소하고 억울해하고 민병석 자작 측에서는 매달 돈 20원과 쌀 한 섬씩을 보냈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해방 후 역대 정권에서 법무차관 장관, 검찰총장, 대법원 판사, 5, 6대 대법원장 등 행정사법부를 넘나들며 고위직을 지낸 민복기는 민웅기의 동생입니다. 민복기는 1937년 경성제국대학 법과를 졸업한 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고 1938년 3월 사법관 15로 법조계에 몸을 담았으며 경성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1945년 6월에 경성목심법원 판사로 승진했습니다. 민복기는 평소 이야기할 때 입가에 거품이 생겨 민사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해방 전후를 통틀어 법조계에서 가장 관운이 좋은 사람으로 불립니다. 법조계 내외에서 비교적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의 소지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는 그의 말대로 제사상의 대추방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혁당 사건 8명의 피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 그들은 하루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사법 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민병석은 청송심씨 신경섭, 한평 이씨, 연한차 씨, 경주 이씨 등 부인을 4명을 두었으며 슬아의 아들 민홍기, 딸 민임원, 딸, 아들 민복기, 딸의 이남 자녀를 두었습니다. 민병석의 딸 중 차녀인 민임원이 1926년 신문지상에 실린 바 있는데 당시 15세로 배화여자 고등보통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조선 귀족의 자제답게 일본인들이 다니는 소학교를 다녀 일본어가 상당히 능통했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민병석의 나이 53세에 보게 된 늦둥이 딸로 장남인 민홍기와는 나이 차이가 28년이나 나기 때문에 모친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대로 볼 때 민임원의 생모는 연한차 씨나 경주 이 씨일 것인데 신문 기사에서 늦둥이로 사랑을 받으며 학교에서는 글재주도 좋아 신여성으로 학업을 이어갈 듯한 인재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귀족 가문의 여성답게 불과 3년 후인 18세에 결혼을 하는데 상대는 임면순의 장남 임성빈으로 1929년 1월 4일 정오 당대의 부유층과 귀족들이 결혼식을 올리던 조선호텔에서 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경술국적 제대로 알기로 민씨 척족의 거두였던 국내부 대신 민병석이었습니다.